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재국민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국민선거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축제의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추가 투표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박재진 선관위원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재진 선관위원장은 본래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재국민 선관위원장이 임명이 되셨어요? 네. 작년에 네.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지원을 했고요. 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위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위원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재국민 선거 관리 이제 뉴욕 지역이죠. 네. 네, 위원장이게 되면은 어떤 그 당과는 관계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도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는 분. 네. 지금 저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2개 정당, 양 정당에서 한 분씩, 그래서 2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총영사가 지명한 영사 중에 한 분이 또 들어와 계시고,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 나오신 재외선거관과 저 이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소리 있는 분이 2명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명 중에 1명이 지금 선관위 위원장으로 하게 되죠. 지난번의 경우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선관위원장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그분이 이제 선관부위원장을 하시고 네. 현지 선관위원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우리 박재진 변호사가 선관위원장을 이제 맡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상황을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중립적이면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원래 취지가 지금 그런 취지로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 중에서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분으로 지금 미국 지역의 몇 개 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도 지금 그 영사가 아닌 분이 위원장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뉴욕만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많이 변화를 갖는 것 같아요. 네. 그 역할 역시 뭐 선거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것을 또 통괄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영사님이시죠. 네. 재외 선거관리관과 함께 공동으로 같이 투표 이번에 이제 재외 선거를 관리하고 준비하고 또 운영하고 전반적인 일을 관리해 또 실제적으로 투표소 운영을 하고 또 표를 관리하고 또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재반 업무를 재반 활동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출범을? 실제 출범은 9월 말. 9월 말부터 시작을 하셨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언제 이제 해체가 되나요? 해체에 대한 거는 지금 아직 일정이 네. 네, 그건 뭐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아무튼 지난 9월부터 고생을 하셔서 재국민 등록을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선거보다는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난 이제 저희가 비교해야 될 게 대통령 선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네. 19대 총선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네. 네, 그때에 비하면은 그때는 한 2,000명 정도, 2,000여 명 좀 넘는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투표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뉴욕 지역에서는 약간 6,300여 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고요. 실제로 명부에 있는 분들은 6,1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럼 뭐 한 200%, 300% 증가율을 보인 건가요? 실제로 그 영구 명부로 들어오신 분들 빼면은 네, 한 4,000명 정도가 신규로 등록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3배가 된 거네요. 네. 실질적으로요. 네. 그럼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등록 퍼센테지로 보면은 그 정도는 이제 저희가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수율 등록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지역에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분들은 11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추정치가. 근데 거기에 실제로 등록하신 분이 6천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5.5% 네. 정도의 등록률이시죠. 네. 좀 그래도 아쉬운 분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 연초에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편의 제도를 좀 많이 주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인터넷 인터넷으로 등록, 등록하시는 거, 우편 등록. 네, 그리고 영구 명부제. 네, 연구. 라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여서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뉴욕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등록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한 8%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몇 명이 되죠? 한 190만? 재국민 선거할 수 있는 분이 190만 중에서 이번에 전적으로 등록한 분이 몇 분 정도가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90만 명 정도가 지금 제외 선거인으로 가능한 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네. 통계는 아니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실제로 통계 신청하신 분들은 15만 8천 명 정도. 15만 8천. 네, 15만 예, 8천 미국은 명 어떻게 정도. 됩니까? 미국은 전체 예상 선거인 수가 약 한 66만 명 정도 네. 되는데요. 그 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3만 7천 명. 3만 7천. 네, 그러니까 뭐 약한 6%에 못 미치네. 5.7% 정도. 네, 5.72% 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뉴욕이 6천 한 4,500명 정도 해서 한 네, 5.5%. 5.52%. 네, 이 정도 되는데 이 선거유 등록률이 좀 부족한 것은 광고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홍보에. 아무래도 뭐 선관위원장 모셔놓고 제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불편하겠습니다만은 네. 좀 더 뭔가 그 현지 상황에 맞는 홍보 컨셉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 재외 선거는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선거에 관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긴 했지만요. 좀 편의도 제공하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조금 부족하시든지 아니면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광고 말씀하셨는데 광고가 사실은 저희가 현지에서 이렇게 집행하거나 만들거나 뭐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모든 게 이제 집행 자체는 중앙선관위에서 하고 광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해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는 있을 수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있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 때는 현지 상황에 맞는 포스터라든가 또 광고 컨셉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마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저희도 개선 사항들 모아서 또 네. 건의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차기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고 또 변화를 가져오고 좋은 계획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꼭 중앙선관위에다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있어요? 이제 3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많이 동포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3월 30일부터 시작하는 투표소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맨해튼에 있는 총영사관에 설치되어야 될 것을 플러싱으로 옮겼습니다. 아하, 이번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러싱에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지난번 선거 같았으면 이제 맨해튼까지 나오셔서 거기서 투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메인 투표소를 플러싱으로 옮겨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 총 6일간 운영을 하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 투표소는 3월 3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추가 투표소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운영이 되고요. 추가 투표소가 있는 곳 여기 뉴저지에 펠팍에 있죠. 우리 뉴저지 한인회 사무실에 있고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의료원이 있는데요. 거기 저희가 여기 총영사관에서 매번 그 순회 출장 민원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거기 어디에서 하는지.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도 이렇게 4월 1일부터 3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또 통지서가 지금 보내지고 있죠. 통지서는 저희가 이제 3월 등록하신 이번 분들? 주에 이제 발송할 예정입니다. 등록하신 분들 이메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메일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메일이 저희 기록에 없는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아, 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참고로 그 전에까지는 그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하나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소가 네. 영사관에서 했죠. 근데 그 투표 장소가 프로싱으로 옮겨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접근성의 편리성으로 위해서 네. 그곳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네. 30, 31일, 4월 1, 2, 3, 4 네. 6일간 이제 투표를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추가 투표 장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그곳이 한 군데가 뉴저지의 네. 한인회관 네. 21 그랜드 에비뉴에 있는 한인회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이죠. 네, 네. 기념 서재필 기념 의료원 의료원이죠. 거기에서 하는데 시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네. 8시부터 4시까지인데 투표 일정이 틀리죠. 네. 날짜가 일정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3월 30일부터가 아니라 4월 1일 1일, 2일, 3일, 네. 3일간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퀸스에서만 유일하게 6일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점 우리 그 유권자들께서는 아마 착오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 하다가 뉴욕하고 똑같은 줄 알고 네. 또 4일날이나 5일날 갔다가 4일날 갔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 30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추가 투표소에 30일 날 가시면 저희가 없습니다. 네. 네, 4월 1일 날 그 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참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투표를 하시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여권 가지고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신분 확인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없으신 분들은요.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하시는 분들, 한국 국적자고 미국에 잠시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이시죠. 뭐 주재원들이시나 아니시면은 학생들 이런 분들은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그걸로 대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외 부재자가 아니라 재외 선거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으시겠죠. 그분들은 이제 국적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가 있으셔야 돼요. 네. 근데 국적 증명하실 수 있는 건 결국엔 여권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재외 선거하시는 분들은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재국민 선거니까 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 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혼동되는 분을 위해서 재외국민 선거와 국외 부재자 선거는 어떻게 틀립니까? 네, 국외 부재자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단기라는 거는 뭐 짧은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유학생이나 네. 여행객이나 또는 네. 주재원, 주재원 네, 또는 그렇습니다. 정부 뭐 이렇게 특파원들이나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영주하실 목적으로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국외 부재자가 되시고요. 네, 부재자가 되신 분들은 한국에 거소지가 있죠. 등록이 살아 있고, 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은 투표하실 때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하실 수 있고 지역구 후보자에게 직접 또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분은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그 이번에 재국민 선거를 하는데 지역구에 왜 홍보를 하지 않느냐? 지역구 어느 국회의원 나왔다라는 것을 왜 홍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 박재진 위원장께서 좀 설명을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지금 한국에 아시다시피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후보자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역구나 국회의원 숫자는 정해졌지만 실제적으로 후보자가 누군지 지금 한참 공천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후보자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이 재외 선거는 일반 선거 일정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일정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후보자든지 이런 것들은 총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공지를 하고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자기 지역구 되시는 분들 인터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가면 후보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때 한번 확인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외 선거 하시는 분들 아까 국외 부재자하고 네네. 재외 선거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영주권자시죠. 대부분 네네. 영주권자인 분들 또 한 일부 이제 시민권자 중에 저기 이중 국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외 선거인이 되시죠. 네. 재외 선거인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정당 투표죠. 네, 정당 투표만 하실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나는 새누리당 찍을래, 나는 더불어민주당 찍을래, 나는 정의당 찍을래. 또 어나더 무슨 당을 찍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을 찍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주민등록증에 거수증이 있다든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지역구에 투표할 수 있는 거죠. 네. 나는 종로구니까 종로구에 어느 당 누구를 찍는다, 네. 홍길동을 찍는다. 네. 나는 뭐 경남에 어디 누구니까 누구를 찍겠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럼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 이제 한국에 거소지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런 부재자인 분들은 경우에 많죠. 네. 대부분 그런 경우는.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이나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그 이제 지참물이라든가 여권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선거에 무효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의 경우. 네. 네. 어,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투표하시는 방법이 여기 투표소가 몇 개 되지 않는 곳에 어렵게 나오셔서 투표를 하셨는데 네. 이 어렵게 한 투표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경우들이 이제 이 한국에서 우리 투표하실 때는 이 한국 투표거든요.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표용 이렇게 도장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걸로 기표기로 기표를 이렇게 딱 투표에다가 딱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종이를 받아 들으시고 여기에 뭐 볼펜으로 표시를 하신다든지 뭐 낙서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표를 나중에 한다든지 기표를 중앙에 찍는다든지 아니면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에다가 여러 번 찍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표가 무효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잉크를 찍어서 찍는데 뭔가 좀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걸 몇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네.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네, 있죠. 그렇게 지금 되면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투표하실 수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무효표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그 저희가 부분이 가장 많은가요? 기본적으로는 부재자 투표입니다. 음.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는 부재자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봉투가 있어요. 네. 반송용 봉투가 있습니다. 반송용 봉투에 본인 이름을 쓰실 필요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받으신 대로 그대로 투표를 하시고 봉투를 넣어서 네. 봉투를 씨를 하셔야 돼요. 닫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봉투를 닫지 않으시고 씨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신다 그러면 그것도 무효표가 될 수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 꼭 받으시면은 투표하시고 봉투에 넣으셔서 네, 붙이란 얘기죠. 네 붙이셔야 됩니다. 붙이시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네. 딱 떼어가지고 붙이시면 되거든요. 양면 접착제가 테이프가 있기 되어 때문에요. 있으니까요. 네. 네. 그 그래서 봉투를 꼭 씨란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십니다. 넣으셔야 간단한 됩니다. 부분인 것 같으면서도 그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내가 중요하게 유권자의 의무를 다한 권리의 표가 네. 무효표가 된다는 것은 참 아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재구민 선거 때마다 그 다소 나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부정선거 논란이 좀 있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가 일부는 있긴 했습니다만 경고성에서 이제 지나친 경우가 있는 이렇게 끝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좀 부정선거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부정선거 운동이죠. 네, 네, 네. 네. 부정선거 운동이 되겠네요. 네, 네. 여기는 저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네. 네. 뭐 최근에 어떤 한 분이 네, 처음으로 좀 중징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징계상으로는요. 네, 여권 반납 결정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글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분 그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소명을 해달라는 소명 요청을 드렸지만은 소명을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출판물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선거운동은 상당히 제한되어져 있어요. 이게 출판물을 통해서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 또는 이게 꼭 정확하게 반대를 딱 했다가 아니라 반대하는 것을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신다 그러시면 그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출판물에 구두로는 괜찮습니까? 구두로요. 네, 전화상으로 인터넷으로 하시고는 것은 괜찮습니다. 출판물이 아니시고 네, 구두로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누구에게. 친구분들끼리 예, 얘기하신다면요. 예, 예. 그러면 나는, 야, 그거를 그거 해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까? 네. SNS로는 어떻습니까? SNS 인터넷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출판물, 네.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잡주간지라든가 이런 건 안 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단도 안 되고요. 언론 방송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시면 방송을 안 되죠. 통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특히 많이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단체 어느 단체의 명의로 아니면 단체장의 명의로 그런 지지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 그것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연설할 때 코멘트해도 안 됩니까? 네. 정당을 지지해달라 아.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네, 됩니다. 선거는 좀 이렇게 고무신 같은 것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네. 막걸리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좀 선거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 얘기인가요? 네, 여권이 취소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선거를 하실 때 이제 물론 우리 미국 선거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한국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엄격하게 그 선거 운동에 대한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체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단체의 명의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이러시면은 그거는 또 안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광고를 낸다. 우리 드리는 것처럼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한국에서 요즘에 보면 이제 선거쯤 되니까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후보자들이 미국에 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뭘 하는데 국회의원이 점심값을 냈다. 그것도 향응 제공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까? 네, 그런 것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점심 식사 대접 받아야 되겠네요. 식사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되죠. 네. 같이 해서 누군가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뭐 이제 멀리에 계시니까 선거법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 차량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들 많이들 얘기하실 텐데요. 이게 차량 제공도 조금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어느 교회다. 어느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에 있는 멤버들을 위해서 그 멤버들이 우리가 저기 선거를 하러 가야 되니까 차량을 제공해 주세요. 해서 그 멤버들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고 그 차를 교회 차를 타고 와서 선거를 하셨다. 투표를 하셨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본인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어떤 헌금을 낸다든지 이런 어느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종의 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느 정당이나 어떤 분이 무작위로 어떤 그 멤버도 아닌 분들을 위해서 선거에 참여하시라.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셔서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자를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하고 차량을 제공하시면 그건 위법입니다. 네. 선거법을 위반하시는 겁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또 동포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선거가 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재진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좀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공천 문제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정책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고 하지만 재외국민선거는 선거니만큼 우리의 권리를 다해서 우리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한국 정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